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양민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 8월에 2019년형 차량으로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1인 신조에 제가 매입할 때 전 차주분께서 차계부를 주셨습니다. 차계부 최근 수리한 걸 보니까 한 6개월 전쯤에 엔진오일, 미션 오일, 인젝터 클리닝 등 수리를 또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 차량을 봤을 때 외관이라든지 실내, 엔진 수리, 이 차량에 대한 컨디션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전 차주분이 차량을 많이 아끼면서 운행을 하셨구나, 그런 점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량이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성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실내 외관 보여드리고요, 제가 영상 후반에 이 차량의 전반적인 시세, 성능 점검 기록 후 이 차량에 대한 특징 등 여러가지 설명해 드리니까 렉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차량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운전석으로 돌면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롬일이 눈에 보이죠?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한 60% 70% 정도로 트레드 굉장히 좋고요, 깨끗하죠. 자, 면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은 이 흠이라든지 문콕 같은 게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살짝 문콕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화물칸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공사 현장에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차량을 봤을 때는 그냥 도로주행, 시내 주행을 했구나, 그렇게 보여지죠. 오프로드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뒤에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괜찮습니다. 타이어는 앞뒤로 한 60,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가 이제 적재 공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해서 보시면 이 적재 이 마감이 굉장히 험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싣고 날 때 여기가 다 이렇게 흠이 나죠. 특히 현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험하고 페인트 묻어 있고 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이 렉스턴 스포츠 보실 때는 하부를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 적재함도 체크하시고, 실내 좀 군데군데 엔진룸도 좀 구석구석 보시면 이 차량이 어떻게 사용했구나, 그게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필터를 하나 실어 놓으셨네요. 이거는 다음 차주분께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에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조우석면도 살펴보시면 휠 깨끗해요. 타이어 좋습니다. 이 면도 아주 양호합니다. 이 휠 내짝이 정말 많이 깨끗해요. 휠 흠 있는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차량을 정말 좀 아끼면서 전 차주분이 차량을 좀 아끼면서 타셨구나, 그런 거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위가 휠이라든지 하부 상태, 외관 상태 등 실내까지 보면은 그런 게 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차계부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요즘 많지 않은데, 자, 이제 시동으로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 보시면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상단에서 하면 이 위에서 그냥 그대로 다 보입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좀 엔진에서 좀 듣기 시선 소리, 이쪽 베어링 쪽이라든지 이쪽 벨트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런 거 없이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최근에 쌍용에서 6개월 전에 정비를 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성능 점검장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하부 상태까지 다 체크했을 때도 굉장히 좀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엔진룸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깨끗하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시트도 어디 해진 데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66,000km고요. 핸들 왼편은 이 블루투스 쪽과 열선 핸들 스위치가 있고요,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아주 선명합니다. 공조기 보면은 깨끗하죠. 열선 시트는 이쪽에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봉 밑으로 보시면 이제 4륜 스위치가 있습니다. 차량 키는 두 개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조수석 시트도 아주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대시보드까지 깨끗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죠. 시트 아주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발판은 코일 매트 설치되어 있고요. 뒷좌석의 착자감을 보자면
레그룸은 이 뒤에 운전석의 시트를 뒤로 많이 밀어놓은 상태에서도 주먹은 하나 들어가고요. 헤드룸은 재벌이 넉넉합니다. 하지만 이 등받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뒷좌석은 장거리 운행 시 조금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승차감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장 상태 체크하시고요. 깨끗하죠? 그리고 실내에서 담배 냄새 전혀 안 납니다. 비흡연자였던 것 같아요. 깨끗하고 이쪽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이쪽에 A필러 쪽에 담배빵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죠. 냄새만 맡아봐도 이 차량은 그냥 비흡연 차량이었다고 느껴지고요. 뒷좌석 에어팬트는 이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정차 중에 지금 예열도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데 제가 지금까지 타본 그 렉선 스포츠 중에서 이 정숙함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식으로 4륜구동으로만 봐도 91대 차량이 굉장히 많죠. 가장 저렴한 차는 115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비싼 차는 285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튜닝 차기 때문에 좀 넘기고요. 순정으로 가장 비싼 게 2240만원까지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인 시세는 한 1600, 700선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700 이하로 보시면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행거리가 10만, 비인기 색깔 빨간색 8만 킬로 이런 거, 또 이제 어드벤처 이제 가장 기본형이죠.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1600 이하로 1700 이하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170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주행거리가 이제 10만 이내 킬로로 해가지고 옵션이라든지 그런 게 좀 좋은 차량들이 1700만원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시세는 1600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속 차량 살펴볼게요. 이 차량이죠. 주행거리 66,000km, 성능 보시면 66,000km 맞고요. 특별 이력이라든지 용도 변경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하부 상태도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이 당시에 렉선 스포츠는 4가지였습니다. 와일드, 어드벤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와일드 같은 경우 이제 수동만 있는 그 매니아라고 했던 수동 차량이 이제 와일드고요. 와일드 빼고 나면 이제 어드벤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인데 어드벤처가 이제 18인치 휠 그리고 스마트 키, 열선, 핸들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어드벤처 가장 기본형이고요. 프레스티지가 되면 이제 계기판이 바뀝니다. 계기판 보시면 이 슈퍼비전 클러스터라고 해서 가운데 이제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듀얼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좌우 온도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이렇게 보면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게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갑니다. 노블레스가 되면 이 라이트 자체가 HID로 바뀌고요. 휠이 이제 22인치 휠 그리고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일반 가죽이 아니라 나파 가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전방에 감지기가 들어가는 게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이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 펌프 누유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이제 고압 펌프 같은 경우는 이 렉선 스포츠뿐만 아니고 코란도 스포츠라든지 이 쌍용차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고압 펌프 누유는 엔진룸을 열고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요. 이 댐퍼 풀리 벨트 소음 쪽 엔진룸 소개할 때 이 벨트 소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룸 열면 바로 앞에서 벨트가 돌아갑니다. 그쪽에서 이제 벨트 소음이라든지 녹체크. 그러니까 녹체크라는 게 뭐냐면 이 벨트 자체 또는 그 댐퍼 풀리 그 베어링 쪽에서 빨간색을 띄면 이제 녹이 발생돼가지고 이제 고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음이 발생되고 이제 고장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엔진룸을 열고 소음이라든지 색깔을 체크해보는 게 좋고요. 엔진오일 팬 누유도 좀 있습니다. 엔진오일 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이지가 않죠. 밑에 하부에서 엔진 밑에를 보면은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위가 이제 엔진오일 팬인데요. 그쪽에 누유 있는 차량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해야 되고요. 또한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또는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요. 또는 제 고객 중에서도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렉선 스포츠를 구해달라는 분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분들이라든지 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량 하부라든지 실내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다 보면 하체도 막 때리겠죠. 그래서 차량 상태, 관리 상태가 공사 현장에서 타던 차는 좀 좋진 않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차량을 리프트 띄우지 않더라도 차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잠깐 엎드려가지고 그냥 후레쉬, 핸드폰 후레쉬로만 비춰봐도 이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확인이 됩니다. 또는 이제 타이어 안쪽을 좀 보거나 이제 엔진룸 구석구석을 보면은 좀 티가 납니다. 이 진흙이 묻어있다가 아무리 세척을 해도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하면서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이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리프하고 그 파이브링크가 있는데 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판스프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터라든지 봉고에 들어가는 그 뒤쪽에 있는 판스프링을 얘기하는 건데 과적을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리프 차량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파이브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용 위주로 운행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게 승차감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얘기 안 하면 뭐 차량에 대해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하면서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운전할 때는 또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렉선 스포츠 자체가 이 승차감을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짐을 많이 싣거나 하실 때는 참고적으로 리프라는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렉선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